고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중에는 캐시도 있겠고, 이제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캐시 말고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항공사 마일리지랄지 아니면 포인트랄지 게임에서 얻은 어떤 점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 모든 걸 다 한 계좌로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사실은 뭐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죄송하지만 그 피도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종류는 그냥 일반적인 은행의 여신 수신 외에 아까 임원전 시론도 말씀드렸지만 소셜 예를 들면 P2P 랜딩이나 크라우드 또는 그 소셜 트레이딩 또 피도리의 그 사상도 그 오픈 API를 통해서 에코시스템 그 협력사들과의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받기도 하고 또 내 서비스를 제공해주기도 하는 컨슈머이기도 하고요. 프로바이더인 그런 두 가지 입장에서 다 피도르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모든 상품들을 다 지금 한 계좌를 이런 한 화면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걸 볼 수 있고요. 특히 페이먼트 쪽에서는 그 모든 종류의 커런시, 그러니까 통화 종류에 불문하고 그 전체를 하나의 계좌로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피도르의 스마트 어카운트라고 하는데요. 커런트 스마트 어카운트를 통해서 그 전체 모든 통화에 대한 그 계좌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를 해줍니다. 이게 어카운트 이제 계좌인데 이 중에 지금 가운데 핑크색으로 약간 보이는 부분이요. 이게 유저 크리에이티드 튜토리얼 비디오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피도르에서는 그 은행 상품을 사용하는 방법을 유저들이 동영상으로 찍어서 저기에 올릴 수가 있어요. 튜토리얼을. 그러면 그 튜토리얼 올린 사람한테 100유로의 보상금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즉 피도르 고객들은 모두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하든 그 행위 하나하나에 다 어떤 그 보상이 돈으로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튜토리얼을 올리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은 그 에코시스템의 그 파트너사들의 서비스를 실은 이제 피도를 통해서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조그만 버튼 60초 버튼이 있는데 아까 그 이머전시 부분의 경우도 사실은 60초 안에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피도르 트랜잭션은 60초 안에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했을 때 그 60초 버튼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도르도 앞으로 지금 웰스 매니지먼트, PF 개인 자산관리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는 부분은 그 PF에 대한 그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요. 이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 되면 피도리에서는 카르마라는 걸 쌓아줍니다. 이게 영어에도 없고 불도나 힌두교 용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슨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부정적인 의미가 업은 아니고 계속 쌓아간 어떤 이력, 실적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카르마는 고객으로서 이제 어떤 상품이나 뭐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금리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다른 뭐 쿠폰을 준다든가 이런 데 활용이 되는, 그래서 이 커뮤니티 회원의 카르마가 계속 관리된다라고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거는 이 커뮤니티 회원들이 상품에 대한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쭉 올린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랭크가 다 있죠. 여기 별 몇 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피도르뱅크는 커뮤니티 베이스의 디지털 네이티브 뱅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말 진정으로 그걸 실천하고 그런 걸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가고 있는 그런 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도리의 비전을 보면요, 그 웹 2.0 세상에 이커머스와
그다음에 그 게임화, 게이미피케이션, 그리고 모바일 이 네 가지를 주축으로 여기 커뮤니티와 페이먼트와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은행으로 가고 있는 게 퓨도리의 비전입니다. 아까 IT 코스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퓨도르는 커스터마당 비용을 보면 은행하고 비교가 되는 게 아니라 은행이 아니라 일반 이런 IT 기업들하고 유사한 형태의 그런 코스트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고객 창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지금 25유로. 이거는 일반적인 은행들은 아마 100유로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커뮤니티를 통한 고객 획득으로 이런 코스트 세이빙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은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퓨도르뱅크가 이제 테크니컬한 쪽으로 사업도 하고 있는데 퓨도르뱅크의 아키텍처입니다. 사실은 이 밑에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은행의 코어 뱅킹 시스템이고요. 퓨도르는 코어 뱅킹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윗부분에 있는 걸 퓨도르 OS라고 해서 저걸 사실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퓨도르 OS를 도입한다 그러면 코어 뱅킹 시스템은 여기 있는 걸 쓰겠죠. 그렇지만 이 퓨도르 OS가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을 보면 커뮤니티 관리해야죠. 그 다음에 보너스, 하루마다 마일리지 이런 거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통합계좌 이런 거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페이먼트나 통합계좌에 대한 거, 어카운트 정보, 페이먼트, 그 다음에 서드파티, 그런 제휴사하고의 그런 연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능들을 정말 잘 짜여진 아키텍처로 모듈화 되어 있고요. 갖다 꽂아 쓸 수 있는. 그래서 퓨도르에서 이 퓨도르 OS를 이제 비즈니스로 할 때는 예를 들면 커뮤니티만 갖다 도입해서 쓸 수도 있고요. 네, 페이먼트만 쓸 수도 있고, 뱅킹만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API를 통해서 정말 유연하게 다양한 서비스들, 파트너사와의 제휴를 통해서 서비스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제공받기도 하고 그런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북미의 텐저린 은행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텐저린은 원래 ING 다이렉트 캐나다였었는데 스코샤뱅크가 인수를 하면서 텐저린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는데요. 인수될 때 원래 ING 라이프가 가지고 있는 로고, 라이언 이런 걸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텐저린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는데 초기에 CEO가 피터 스톤인데 초기에는 수신고 확보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디파짓 베이스에 체크 어카운트 이런 걸 통해서 수신고를 확보한 다음에 이제 크레딧 카드를 론치하고요. 그 다음에는 모기지라든가 또는 인베스트먼트 상품 이런 쪽으로 확장을 해 나갔고 그러면서 굉장히 탄탄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은행이고요. 그래서 디지털 뱅킹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면 상당한 리테일 쪽에 수신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은행 입장에서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코샤가 인수한 다음에 개명하기 전에 고객 수가 한 1.8 밀리언 정도 됐었는데 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4월에 개명하고 8월에 역시 고객 이탈이 별로 없어서 성공적으로 이런 개명을 했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2013년에 이런 상도 받고 그랬었고요. 텐저린 은행의 고객 분포도 캐나다 은행의 빅5 은행하고 비교를 해볼 때 연령대나 자산 규모나 또는 학력 수준이나 뭐를 봐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우수한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텐저린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축 상품, 페이먼트 또는 여신, 인베스트먼트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텐저린이 가지고 있는 채널은 디지털 뱅크로서 모바일 당연히 있고요. 리모트 디파짓은 요 뒤에 사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있고 전화, 그다음에 카페. 텐저린의 카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5군데 정도 있는데 카페 바리스타들이 실제로 텐저린의 직원들이고요. 그래서 고객들이 가서 실제로 이제 예금과 관련된 커피도 마시고 예금과 관련된 상담도 하고 뭐 이런 카페를 운영함으로써 디지털 뱅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터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을 하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텐저린 은행의 그 퍼포먼스를 보면 수신하고 여신 비율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수신이 32.7빌리언이고 로인이 6.2죠. 근데 이 6.2는 사실은 그 온라인 디지털로 판매한 여신이 6.2이고 여기 지금 글씨가 주가 안 보여서 안 보이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그 20빌리언 정도가 그 브로커, 그 여신 판매하는 브로커나 또는 화이트라벨링을 통해서 판매한 그 여신 상품이 20빌리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텐저린도 보면 그 수신 대비 여신의 비율은 한 60, 70% 정도 되는 그런 그 건전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008년 이후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그 성장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노베이션 부분은 그 은행이 출범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품 측면에서 또는 그 채널 처음에 전화로 시작을 했으나 이제 그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그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고요. 특히 2013년이나 14년에는 그 테크니컬한 쪽으로 그런 그 이노베이션을 많이 추구하고 있고 사실은 거기에 이제 IBM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이노베이션의 예를 보면 아까 채널 쪽에서 그 리모트 디파짓 캡처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수신을 하는데 이 스마트폰으로 수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면 그걸 읽어서 그 예금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ODS 하면서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신규 가입을 할 때 전자문서 이런 걸로 그 종이 없이 신규 가입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모바일 이게 지금 터너스크에 있는 건데요. 이제 모바일 그러니까 디지털 뱅킹들이 처음에 이제 고객 신규를 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그 실명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퓨더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우체국에서 우체국 직원이 가서 실명 증서 같은 거 받고 확인하고 수수료주고 뭐 이렇게 하고 다른 은행 계좌가 있는 고객인 경우에는 그 계좌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지금 그 텐저린도 그런 방법을 쓰고 있기도 하지만 여기 가면 모바일 팝업에 가서 실제로 이제 처음 신규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 중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좀 아까 보신 리모트 디파짓 캡처. 지금 여기로 이제 사진을 앞에면 찍어서 이제 보내면 실제로 수표를 읽어서 예금 금액을 확인하고 예금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텐저린의 스몰 세크리파이스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는요 지금 세크리파이스 네임인데 내가 뭐 칵테일을 한 잔 마시고 싶을 수도 있고 뭐 간식을 먹고 싶을 수도 있고 커피 한 잔을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 순간에 하고 싶은 걸 참고 저 버튼을 누르면요 내 체킹 어카운트에 있던 그 금액에 해당되는 돈이 어떻게 세이브되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참는 거죠. 한 번 참으면 이게 아마 커피 한 잔이 1.2달러인 것 같은데 오늘은 이렇지만 5년 후에는 얼마가 되고 뭐 25년 후에는 이게 뭐 200만 달러 이상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자극을 주는 거죠. 이런 재미있는 앱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텐저린도 페이스북하고 연계를 해서 페이스북 안에서 그 텐저린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액티베이트 페이스북에서 액티베이트 텐저린 어카운트를 누르게 되면 이제 물론 이런 코드를 받아서 인증코드 받아서
그런 계좌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채팅 어카운트나 세이빙 또는 패스북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계좌에 대한 잔고나 이제 최근 거래 내용 이런 것들을 조회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런 기술적인 기능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규제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다 검토해봐야 될 것이 있지만, 이제 텐저린 같은 경우는 이 아이폰의 지문을 통해서 인증을 하거나 또는 여기 전화 버튼을 누를 때 실제로 타이핑을 하기도 하고 목소리로 하기도 해서 이제 콜센터와 연결을 할 수도 있는 이런 그런 기능들을 이제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텐저린의 그런 IT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성공적인 은행으로서 휘도르하고 텐저린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사실은 저희가 아는 많은 실패한 은행들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있던 넷뱅크라든가 제가 유로바스켓볼본 준호뱅크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사실은 디지털 뱅크로서 성공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배운 레슨원을 보면 디지털 뱅크들은 최초의 신규 고객을 애퀴지션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광고 이런 것들 통해서 하기도 할 텐데요. 일단 신규 고객을 획득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관계를 릴레이션십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도 디지털 채널만을 통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보완적인 그런 방법들을 써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레비뉴 측면에서 보면은 수시는 금리 보고 오는 그런 고객들이 많은데 여신을 셀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여신 셀링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웰스 매니지먼트, 투자 상품 이런 쪽으로도 사실은 이제 디지털 뱅킹이 나가야 될 방향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코스트 입장에서 여전히 수신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뱅킹들이 ATM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자기 은행의 ATM기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ATM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피를 물론 지불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피도 상상하고, 아까 텐저린 같은 경우는 이제 ABM이라고 해서 그런 머신을 자기 소유의 머신들을 많이 배치를 해두고 이제 고객들이 수수료 없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은행 설립했을 때 마케팅이나 광고에 드는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도 제 아픈 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작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안 돼서 그런 경비 측면에서 보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디지털 뱅크를 통해서 본 어떤 레슨런이고, 우리가 디지털 뱅크를 설립한다라고 하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다라고 하면 이런 사례들로 배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라는 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터넷 전문은행도 고객을 위한 은행이고 고객이 중심인 은행입니다. 근데 이제 고객들의 기대에 이제 부응함으로써 디지털 전문은행이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이 가능한 그런 은행이 되어야 할 텐데, 이런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1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파인룸인데요. 기존에 우리들이 고객을 볼 때는 거의 데모그래픽 정보에 의해서 고객들이 어떤 고객인지 이렇게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고객들은 그걸 원치 않죠. 내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의해 나를 좀 알아줘 라는 게 고객들의 요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12가지가 다 그런 건데, 예를 들면 SK니 같으면 나한테 내가 상품 서비스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물어보고 거기에 맞는 컨설팅을 좀 해줘 라는 게 고객의 니즈라는 거죠. 또 예를 들면 노미 베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은행이 고객 정보 많이 갖고 있잖아요. 우리 360도 고객 정보 구축한다고
모든 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좀 분석해서 나를 좀 잘 알아서 커스터머 인사이트 가지고 나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런 서비스에 대한 제안을 해줘 라는 게 고객의 기대라는 거죠. 때로는 고객이 내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새로운 그런 서비스도 좀 제공해줘 라는 게 인사이트 같은 경우 그 12가지가 다 그겁니다. 나를 다른 고객하고 비슷하게가 아니라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나를 알아주고 나한테 특별한 서비스를 해줘라는 게 이제 고객의 니즈인데요. 앞에서 보신 인터넷 전문은행이 가졌던 그 실패에서 우리가 배웠던 레슨런과 또 이 고객들이 기대하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 디지털 뱅킹이 나아가야 될 디지털 뱅킹 설립할 때 저희가 고려해야 될 점을 5가지로 IBM에서는 정리를 했는데요. 그게 디지털리 인터랙션이나 프로덕이나 프로세스나 인사이트 또는 디지털 뱅킹의 조직 이런 것들을 디지털 관점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디지털리 옵티마이즈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 뱅크이지만 비대면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텐저린의 카페라든가 아니면 퍼스트라이트의 파이낸셜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비디오 채팅 이런 거를 통해서 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프로덕은 그냥 일반 프로덕이 아니라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판매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상품에 대한 정보, 상품에 대한 서치를 어떻게 하고 어디서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서 고객한테 맞는 그런 상품들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프로세스는 초기의 디지털 뱅킹들은 지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까지는 자동화된 구간에 뒤에 어느 프로세스는 또 사람이 매뉴얼리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뱅크는 이 프로세스의 자동화, STP 관점에 그런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요. 인사이트는 디지털 뱅크의 되게 중요한 점의 하나가 페이스 투 페이스로 고객에 대한 케어를 할 수 없고 그런 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분석을 인사이트 기반의 고객 터치나 상품 번호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빈이 알리뱅크 만들 때 한 얘기가 나는 알리뱅크를 은행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데이터를 위해서 알리뱅크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피도르에서 보면 딱 정말 같은 그런 개념을 느낄 수 있는데, 커뮤니티 활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족적 하나가 다 쌓여서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 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스코링도 하고 이제 투자에 대한 자문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뱅크에서 데이터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뱅크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디지털 뱅크를 운영하는 조직은 디지털리 애자일하게 아주 그런 빠른 변화에 대해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사실 5번째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도 디지털 뱅크라는 그런 인더스트리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 하나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대한 활용, 이거 없이는 사실 디지털 뱅크가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대한 활용을 염두에 두어야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뒷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텐저린 은행이 지금 아까 IT 이노베이션 하는 그런 과정에 IBM의 퓨어 AS라든가 워크라이트 어플리케이션 이런 솔루션들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개발들을 모두 마쳤어요. IT 이노베이션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지털 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블룸룩스를 바탕으로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핀테크 관련해서 IBM이 가지고 있는 가이던스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는 레벨 39나
각 은행들이 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텐저린도 이런 블루믹스 기반으로 자기 프라이빗 클라우드 안에서 이런 거라지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텐저린도 역시 피도처럼 그런 파트너사들과의 서비스를 API를 통해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이제 텐저린과 피도부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디지털 뱅킹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우려해야 될 점,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